자, 432번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until far into the 19th century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9세기가 훨씬 지나서까지예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온 거고, 주어가 지금 history, 역사였죠. 역사가 was in, 뭐뭐라고 보여진다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역사가 19세기가 훨씬 지나서까지 이렇게 여겨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거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노란색을 그냥 히스토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으므로 until부터 history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노란색 처리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이게 뭐로 여겨졌는지가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잖아. 이게 뭘로 여겨졌냐면 the result of the actions, 그래서 행동의 결과로 여겨졌대. 근데 어떤 누구의 행동이었냐면 왕, 정치가, 장군, 그리고 다른 정부의 고위 그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는지, 뭐로 여겨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being이라는 부분부터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행동, 인물들의 업적의 결과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자가 expected, 예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예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거든요. The history to explain, 설명하도록 기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설명할 거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이럴 거야,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예상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상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통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통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통념이라는 것은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 그럼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때문에 이 통자가 지금 앞에 들어가는 거고, 염자는 생각 염자를 써서,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 통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첫 번째의 경우 통념이 먼저 언급이 돼요. A라는 통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념이 사실 사람들은 A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B야, 오히려 B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통념 반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통념이 나와 앞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A가 맞아, 사람들은 A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A도 맞는데 너네 몰랐지, B도 맞아 해서 그 통념을 더 확장시켜주는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념 확장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통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상하는 바를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 서치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앞에서 언급됐던 누군가가 나와줘. 그러니까 앞에 가리킨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such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such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kings라는 부분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당연히 설명하겠거니 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거야. 왜? 이때 당시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야? 과거의 그런 위인들의 업적을 설명하는 일에 불과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까지의 그런 역사가들은 뭘 해야 했어? 설명해야 했어. 그리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가 성공적인 역사가가 되는 거고, 이걸 잘 못하면은 성공적인 역사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척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기준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 잘하면, 즉 잘 설명하면 성공적인 어떤 역사가였고, 만약에 이걸 잘 설명하지 못한다라면 그럼 얘는 뭐였어? 잘 설명하지 못하면 성공적이지 않은 그런 역사가였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도라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furthermore, 게다가 it was gradually believed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무슨 뜻이야? 뒤로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저 뒤로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It was generally believed. 이게 뭐야? 무슨 뜻이냐고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믿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졌어.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통념의 시그널이에요. 통념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통념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통념의 내용이 뭐야? 상식 얘기가 나오죠. 시율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에 common sense라고 하는 거 상식인데, 상식이 뭐란 얘기야? All that is needed for the historian. 누구한테 전부야? 누구한테 전부야? 역사가들,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에게 뭐가 전부야? 상식이 전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단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지금 현재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인식하는 너희들이 생각해봐. 역사가는 상식만 있으면 돼? 이제 아닌 건 알잖아.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식만 있어도 돼.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란 얘기예요. 지금과는 다른 인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 인식, 그러니까 이 common sense가 대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뒤에 투부정사를 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common sense가 필요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be able to give such a plausible 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매우 그럴듯한, 여기서는 매우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식만 필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 이야기를 잘 풀어내려고. 잘 설득력 있게 매우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상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식만 있으면 역사가 다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이 able이라는 부분부터 쭉 밑줄을 그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괜찮아? 여기가 괜찮죠? 됐죠? 그 다음에 435번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커먼센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프랑스의 철학가. 근데 이 사람이 언급됐던 이유는, 여러분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철학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언어, 이 사람이 얘기했던 어떤 바가 언급했다라는 얘기는 구체적 진술이라고 보셔야죠.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most justly distributed good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가장 justly, 정당하게 distributed, 분배되어진, 여기서 good이라는 것은 어떤 자질을 얘기해요. 미덕, 자질을 얘기해. 가장 정당하게 분배됐다는 얘기를 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우라 왜? 가장 정당하게 지금 분배되었다는 얘기는, 이거 누구한테 분배됐겠어? 이 상식이라는 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정당하게 분배가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모두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상식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의도가 뭐였어? 상식이라고 하는 것만 필요하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그 상식이 어떤 상식이었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야? 그러니까 상식은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언가인데, 근데 상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평가절하라고 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색깔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common sens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대요? The most justly distributed good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고요. 그죠? 이 상식, 여기 이 시 상식이에요. 상식을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 불평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There was no need.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어? 역사가 그때 당시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 상식만 있으면 돼. 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원인이 뭐야? 목적이 뭐였어? 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이 서사를 잘 풀어내는 능력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상식이 있어야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해? 글쓰기가 필요했다는.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지. 436번 봐봐.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근데 뭐 말고? 일반적인 이런 상식 말고 그걸 넘어서서 그런 재능이 필요했는데 어떤 재능이 필요했어? The history's ability. 이 역사가들의 능력이 필요했는데 어떤 능력이었어? To write. 쓸 수 있는 능력. 근데 어떻게 쓸 수 있는 능력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요.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convincing, 그리고 설득력 있게 narrative, 이런 서사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능력. 그래서 이게 갖춰야 되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앞에 놨던 the historian, 그때 당시의 역사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놨던 이 ability 부분에다가는 보라색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438번 봐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rhetor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사학을 의미하는데, 수사학이 지금 discipline, 여기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야 잠깐 쓰지 마. 잘못했어. 자, disciplin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학문. 자, 학문인데 어떤 학문이야? 그때 당시의 역사학자들에게 가르쳐줬던 학문이죠. 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이야기꾼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떤 학문이야 이게? 수사학이라는 게? 수사학 너네가 처음 들어봤겠지만, 그리고 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 수학이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역사학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논리 정연하고 더 설득력 있고 있을 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문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에 지금 더 쏠려 있는 학문인 거야? 과목적으로 봤을 때? 국어 쪽이겠지. 그지? 국어라고 하는 학문 밑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어떤 이제 그런 학문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수사학,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능력만 있으면 역사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뒤에 봐봐. Hence, 그러므로 역사가 was convinced, 여겨졌죠. As a branch of applied rhetoric 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뭐야? applied, 응용 수사학의 일부였죠. A branch니까. 여기서 지금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걸 나무로 본다면 하나의 가지로서 역할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분야로서 역할했다는 얘기니까 수사학 아래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스러운 어떤 학문이잖아. 그 아래에 여러 가지 하위적인 어떤 계층, 그러니까 하위의 어떤 그런 과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였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과거의 그 19세기 말까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전환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색깔을 칠해야 될까? 이 rhetoric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처럼 여겨졌다? 응용 수사학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응용 수사학의 한 분야로서 여겨졌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봐봐. As a discipline, rather than as a discipline in its own right. 그 자체의 정당한 자격으로의 어떤 하나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때? 역사학이라고 하는 단독적으로 독립되어진 어떤 학문으로 지금 우리는 인지하고 있잖아. 이건 그러면 현재의 인식이죠. 그 과거 인식과는 뭔가 다른 인식이잖아. 무슨 얘기야? 선생님들, 독립되어진 그런 학문
학문이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과거에는 아니었잖아. 수사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인지를 했었다는 얘기잖아. 처음에는. 앞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 독립되어진 어떤 학문으로서 보고 있잖아. 근데 뒤에서 나왔던 discipline in its own right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정당한 자격으로서의 학문이니까 이거는 과거의 인식이야? 아니면 현재의 인식이야? 과거는 수사학의 일부로서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이 아니야. 아니잖아. 독립적이지 않잖아. 왜냐면 수사학의 하위 개념으로서 역사를 바라봤었으니까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 똑 떼서 역사학만을 보잖아. 그치? 그 역사학만을 봤다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야? 독립적이다 아니다. 독립적이다. 근데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지금 현재 있는 일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discipline 이하부는 파란색으로 처리해야지.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 설명 한번 봐볼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위 높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쓴다라고 하면 역사적 인물의 업적의 결과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하면서 주제했는데 독자들의 통념이 난 거예요. 뭘 기대하는지, 그때 당시에 역사에 대해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뭐가 나왔죠? 행동 설명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인물들의 업적의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의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성공적인 역사학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이지 않은 역사학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 상식만으로 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뭐야? 이게 사실상 그 당시 역사학자들의 어떤 필요 능력 뭐였어? 상식이었어. 가장 정당하게 분배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모두가 지닌 보편적 자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역사학자들이란 특별한 능력을 요하지 않은 누군가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유일한 재능이라고 했는데 유일한 재능이 뭐였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가 유일한 재능이었다. 라고 본다는 얘기네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유일한 재능은 이제 잘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잘 쓰기만 하면은 성공적이더라. 이 얘기잖아.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응용된 수사학의 분야로서 여겨진. 그럼 이게 뭐였어? 뭐가 아니었어? 독립적인 분야가 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해볼 거예요. 437번에 괄호 열고 닫고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35번과 같은 문제죠.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여러분 그 30번대 중에서 35번만 유일하게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예요. 왜 한 문제밖에 안 냈냐면 쉬워서. 그래서 30번대에서 너네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35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35번 문제야. 자, 여기 얼마나 관련이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 약간 앞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지금 눈에 보이죠? common sense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삽입을 해서 지금 무관한 문장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common sense인데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봐봐. The capacity to emphasize 한다는 얘기는 뭐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위에서 공감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어?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얘기 있죠. The capacity to emphasize 요 부분은 not mentioned. 언급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common sense가 지금 위에서 내도로 무슨 의미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자질이고 그리고 이 역사학자는 응당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진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진대.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러려면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돼. 뒤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충분치 않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 독립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돼. 근데 그렇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not true가 되는 거야. 사실이 아닌 걸로.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내용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437번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앞에 432번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봐봐. 432번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하고던 내용이어서 사실상 다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반복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이야. 왜냐면 선택지가 뭐 여기서든지 막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 선택지에 대해서 뭘 구분해야 돼? 얘가 주제와 연관이 있냐 없냐를 계속 구분하게 되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무조건 문제풀이하는 친구들한테 줘야 된단 말이지. 너네 학생들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가지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내야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주제 문장을 잘 찾아서 파악을 하고 그거랑 관련이 있냐 없냐를 뭐 not true, not mentioned, not related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여기 위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가 여기서도 쓰이니까 얘는 맞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과거의. 그죠? 과거의 역사는 분야로 인식됐다. 뭐만 있으면 했다? 뭐만 있으면 역사가라고 할 수 있었어? 상식과 수사적 글쓰기 능력만 있다면 역사학자라고 인식되었다.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상식과 수사학적인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뭘 하면 인물 중심으로 무슨 업적을 냈는지만 작성을 한다면 그럼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었잖아. 근데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결국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너무 다행히도 쉬워요. 쉬워서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봐. 여기도 사실 여러분 그 문제풀이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이거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순서 배워 문제였어요. 제가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고2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너네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이번에 여기 순서 배워 문제를 좀 틀렸어. 그래서 제가 이거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였고요. 여기가 C였어요. 아시겠죠? 네. 자, 가볼게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방법 봐봐. 자, 때때로 우리는 refer to practice,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연습이라는 걸 뭐라고 봤어요? As a process of acquiring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을 얻는 절차로서 이 practice를 보고 있죠. 그리고 뭐 하면서? 이걸 뭘 의미해요? We can collect and store our practice experience.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이 연습을 통한 이 경험을 collect, 모아서 store,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는 저장하고 그리고 이걸 모으고 저장할 수 있어. 저장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란색 처리해 볼게요. 노란색 어디다 처리할 것 같아?
어디다가 노란색 처리할까? 어디다 칠을 하면 돼? 여기는 연습에다 칠할 거야. 연습.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건 뭐 한다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얻어가지고 모아서 저장한다라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비유가 도움이 된대. 근데 여기서 비유 나왔어, 안 나왔어? 비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유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순서배열 문제를 풀이할 때 A부터 봅니다. A부터. 근데 A를 다 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A가 선택지에서 A가 맨 앞에 나왔던 경우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었거든. 선택지가 하나 남아있는 부분은 답이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없어요. 없어. 그 A를 읽으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A를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앞에나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상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자 뒤에 봐봐. With a normally functioning brain 즉 여기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뇌를 가지고 however 그러나 we can benefit from memories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benefit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내용까지를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however이 나왔잖아. 그러면 however 앞에 나와 있는 즉 A 앞에 나왔던 내용에는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 됐죠? 그리고 우리가 benefit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 요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읽고 B를 보는 거야 얘들아. B에는 어떤 힌트가 있냐면요. Because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이 cannot store information, 정보를 저장할 수 없대. 얘들아 두 가지 질문할게요. Such people 앞에서 people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B가 제일 먼저 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benefit 할 수 있는데 cannot store information benefit 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얘들아 답 나왔어 이제. B는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근데 사람들이 안 나왔어. 그 A, C에 나오겠지? 그럼 C 다음에 B일 거 아니야. 그 C 내용은 지금 왜냐면 cannot store information이니까 benefit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대를 얘기하고 있고 benefit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답이 무조건 C, B, A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거야.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는 이어달리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어만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어달리기를 할 때 그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단서로 이제 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 여기서는요 however 이게 되게 큰 단서였고요. such가 큰 단서였어요. 물론 그 뒤에 내용도 당연히 중요했죠. 그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잖아. 근데 순서 배열 문제는 다 이래.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단서들이 다 놓여 있고 그 단서를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런 그 난이도가 다르지. 그건 맞지. 고2에서 문제 풀었던 게 더 어려웠잖아. 그건 맞잖아. 근데 내가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가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해야 되는 그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야. 문제를 풀이할 때 너네가 해야 되는 방식은 다 똑같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단서 위주로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나도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나 얼마나 읽었어. 요거 읽고 요거 읽고 다 나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쉬운 문제면 쉬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한 4분의 1 정도 문제 읽고 풀어요. 뭐 5분의 1이든 여기선 지금 그 정도 읽고 푸는 거잖아 지금. 근데 점점 어려운 지문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 문맥을 당연히 파악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단서들을 좀 주워 담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빠르게 가볼게. 여기 지금 중간에
C부터 읽어볼게요. 자, if가 나와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인 걸 어떻게 하느냐면 뒤에 있는 부분에 would가 나와서 하는 거야. 가정법의 핵심은 과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과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왔다. 그러니까 과거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if라고 하는 말이 가정법의 핵심이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이거 도치하잖아, 얘들아. 가정법 도치하잖아. 그러면 if가 사라져. 이거 도치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were we unable to 이렇게 돼. 가정법의 핵심이 if라면 도치할 때 가정법의 그 중심인 if를 생략할 수 있겠니?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근데 여기서는 생략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정법의 핵심은 if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법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게 되면 if가 없는데 가정법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but for, without 이런 게 있어도 가정법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부정사도 이 가정법만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조건절을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거 조동사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서 나왔던 if라는 부분부터 experiences라고 하는 이 부분이 뒤에 나왔던 가정법의 그러니까 핵심인 would 이하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뒤에 나왔던 would에도 영향을 같이 줘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한번 해볼게. 봐봐. If we were unable to store memories.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면이죠. 실제는 어때요? 우리 저장 못해요? 지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모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위에서. 그러니까 팩트는 저장 가능해요. 근데 그 사실의 정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정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unable to store memories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뭐죠? 각 시도가 매번 처음이 될 거야. 근데 팩트는 어때? 우리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봐봐. We would be in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People who have lost their short-term memory. 그래서 자기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정반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하고자 이 문법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 좀 문법 문제는 아니잖아. 문법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실제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어요? 사람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요 사람인 거야. 어떤 사람이야? 지금 short-term memory, 즉 뇌가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can benefit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정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나온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뒤에 또 이어서 봐볼게요. 빠르게 봐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저장을 못하죠. 저장을 못하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막 연습을 한들 이게 learning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short-term memory los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어. 학습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얘들아. 우리는 평생 학습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죠? 평생 학습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쓰지 않았니? 이제는 배움이 끝이 없는 시대가 왔어 얘들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배울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시가 나오죠? 100번 연습을 하면 100번 연습을 해도 어떻대? Each attempt, 각 시도가 매번 새로운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쌓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런데 뇌가 정상적으로 이제 그 작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점점 더, 이 표현이 뭔지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 점점 더 reshape our motor respons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위에서 피아노 얘기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들 다 피아노는 한 번은 쳐봤을 건 아니에요.
다 이제 학원 한번 다녀봤잖아요. 그죠? 뭐 얼마나 길게 다녔는지 뭐 이게 다를 뿐이지 다 다녀봤을 거 아니야. 처음에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게 되면 손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부터 쳐요? 바이엘부터 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막 소나타를 주지 않아요. 그죠? 바이엘부터 치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 이 몸의 움직임의 반응 자체가 reshape 바뀌어요. 근데 reshape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재구성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왜 재구성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게 바뀌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연습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재구성이 계속 되니까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재구성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gradually reshape our motor responses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기술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어떻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됐죠? 색깔 마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C와 D는 파란색의 향연입니다. 그쵸?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매 순간이 처음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황에 이 short-term memory los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거야.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기억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뭐 100번을 친다 한들 각 시도 자체가 매번 새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학습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benefit from our memories of experiences. memories of experiences, 일단 experiences라는 게 사실상 그 경험을 그러니까 연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연습에 대한 그런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점점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 움직임의 반응, 운동 반응을 점차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됐을 때 기술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달성해요?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요 정도 봅시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사실 의도가 지금 그 문제풀이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되는지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였기 때문에 요건 요 정도 보도록 할게요.